네, 오늘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과 함수의 개수에 관련돼서 52번부터 77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녀석들 충분히 공부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조합하고 이항정리 이런 부분들은 기출을 하면서 계속 좀 연습을 했지만 중복조합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 중복조합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케이스 분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이 좀 넘어야 될 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케이스 분류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52번부터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1 3개, 2 3개, 3도 3개 있습니다. 4개를 나열하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모든 녀석들이 한 숫자로는 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풀면 가능할까요? 전체 첫 번째는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아니라 중복 순열로 봐서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쭉 가지고 옵니다. 근데 1로만 4개 있는 것도 안 되고 2로만 4개 있는 것도 안 돼서 3. 그쵸? 그걸 빼주시면 81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78. 이런 생각들이 나시면 더 좋은 풀이가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개수가 모자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형태, 당연히 같은 것이 3개와 하나, 같은 것이 하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같은 것이 다음처럼 AA, BC. 그래서 숫자가 두 종류, 두 종류, 세 종류가 모두 오는 상황들을 모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A 3번 써야 되는 거, B 그 다음에 한 번 써야 되는 거, 아예 안 쓰는 거 다 특별하기 때문에 A 1, 2, 3이 모두 순서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오는 건 3번 쓴다라고 보시고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을 3팩으로 나열하시면 되니까 10, 64, 24, 네, 24가지 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C와 같이 제외하는 숫자가 생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4팩을 2팩과 2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3 곱하기 6 하셔서 18가지 오겠네요. 세 번째에서는 마찬가지 제일 특별한 거, 2번 쓸 녀석은 특별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3 같은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3 곱하기 12 하셔서 36 보시면 요 세 개를 다 더하시면 24 더하기 1 더하기 36 하시면 25 더하기 36 왜 8 빠졌냐 8 더하기 36 이렇게 오실 테니까 계산을 하시면 똑같이 78가지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내신 때에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풀이들이 생각이 막상 안 날 수 있어요. 진짜 반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 개라는 1도 3개, 2도 3개, 3도 3개인데 네 자리 숫자를 만들 때 당연히 첫 번째 풀이가 생각나시면 좋겠지만 후자가 생각나시더라도 충분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녀석들을 일렬로 나열한 후에 100분의 100으로 나눈 후 가우스를 씌웠대요. 그러면 숫자들이 다음처럼 6자리 숫자였다가 100으로 쓰게 되면 소수점이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사실상 요 4자리 숫자의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4자리 숫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인데요. 1이 아무래도 3개 있고 2, 3, 4는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1이 1개일 때, 1이 2개일 때, 1이 3개일 때 정도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개의 박스 안에 1이 1개가 있으려면 4개 중에 한 자리를 고르고 3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2자리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어떤 녀석? 그쵸.
2, 3, 4 중에서 마찬가지로 숫자를 골라 오셔야 되니까 3P2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숫자를 쓰시면 숫자가 다르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개가 있을 때는 4, 6에 24가 될 거고요. 얘는 6 곱하기 6, 36까지가 될 거고 4, 3, 12 되면서 총합은 7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네, 54번 문제입니다. 1133 얘네는 두 개 있고요. 57을 한 개씩 있을 때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3 옆에는 3이 오지 못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서도 먼저 깔아놓고 생각을 하면 1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맨 앞쪽에 있는 1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차피 못 오고 여기는 1이 못 오고 이런 식으로 자칫 나열의 기준들이 엄청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다 나열을 하신 후에 1과 3이 같으니까 이게 전체 경우겠죠. 네, 1과 1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시고 마찬가지 3과 3이 이웃하는 경우도 빼줍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1과 1이 이웃, 3과 3도 같이 이웃되는 건 여기서도 각각 한 번씩 빠졌기 때문에 두 번 빠지게 되면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1과 1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5팩을 3 두 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눈 거 얘도 똑같겠다.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둘 다 이웃하면 전체 4덩어리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0 마이너스 60 플러스 4팩은 24에 해당되면서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빠지네요. 84가지가 오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중에서 이제 대표 문제는요. 사실상 56번의 문제가 조금 더 대표 문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이거는 앞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수열로 푸시면 된다? 네, 피보나치 수열로 푸시면 된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계단이 있을 때 제가 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방법의 수를 A7이라고 하면 5번째 계단까지는 그냥 그림상에서도 5번 느낌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자 보진 않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2칸을 올라가야 A7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A7로 가자.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만약에 내 위치가 A6이라면 한 칸만 올라가는 방법으로 A7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점화식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n번째 계단에 있게 되면 한 가지 방법, 거기 n 플러스 1번째 계단에 있으면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있는 n 플러스 2번째 계단에 올 수 있다라는 점화식이 만들어지고 내 항은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네요. 그때 완벽한 피보나치 수열은 한 칸 한 칸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한 칸을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 처음 2칸째로 올라가는 건 이렇게 가냐 아니면 한 번에 가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형의 피보나치 수열에서 변형이 좀 일어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거고요. 3번에 8, 그 다음에 13, 21 오겠죠. 그래서 7번째 칸에 올라가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는 정답 21가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형태인지 1점, 2점, 3점, 3점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오히려 무엇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냐면 그쵸. 방정식을 세워서 1점을 넣게 되는 가지수, 2점을 넣게 되는 가지수, 3점을 넣게 되는 횟수들을 더하시면 8점이 된다라는 형태를 띄워볼게요. 이때 Z가 0이 되게 되면 그때가 바로 피보나치 수열 1점 아니면 2점으로 올라간 8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서 21 나온 거에 그 다음 항에 해당하는 34가지다라는 걸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Z가 1이 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물론 3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5다 라고 하고, 선생님 이거는 그럼 5가지인가요?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3점이 언제 오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1점만 그걸 1, 1, 1, 1, 1 이렇게 5번 올 때, 1, 1, 1, 2로 올 때, 1, 2, 2로 올 때 에다가 3점짜리 한 번씩이 이렇게 추가되는 나열들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얘는 6팩을 5로 나눈 6가지, 얘는 5팩을 3팩으로 나눈 20가지, 5팩을 3팩으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원래 이 계단 문제들도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눈 12가지. 보게 되면서 이 케이스에서는 38가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함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서는 Z가 2. 이게 마지막 케이스일 것 같네요. 이 Y는 2가 되면서 1을 2번 아니면 2만 1번, 거기에 3점이 2번, 3점이 2번 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6가지, 얘는 3가지, 총 9가지의 방법들이 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으론 34 더하기 38가지 더하기 9 하셔서 81가지가 오는 상황이네요. 괜찮습니까?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개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피보나치 수열로 나온 56번 형태가 나오시면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게 조금 더 변형돼서 피보나치를 못 쓰게 해놓은 55번 정도의 문제들도 꼭 푸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6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가 4가지 종류만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서로 다른 4가지는 나올 거고요. 이 뒤에 오는 2가지는 앞쪽에 나온 거와 중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중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네, 앞쪽에 있는 녀석과 둘 다 똑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하나 같고 얘도 하나씩 같은 이런 녀석들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어진 상황에서는 나열하는 경우는 얘는 6팩과 3팩, 얘는 나열하는 경우는 6팩과 2팩, 2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확인을 해주시면 일단 6개 중에서 4개의 숫자만 쓴다고 했고요. 특이한 것은 그 중에서 다시 1개의 숫자를 골라 3번 쓸 거다. 그렇죠? 이게 한 번 더, 2번 더 쓰게 될 거다라는 걸 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개의 숫자를 골라주고 그 다음에 이번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두 번씩 쓰게 될 녀석들을 죄다 골라주실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계산 결과는 숫자가 크네. 그쵸? 그래도 계산을 쭉 해주십시오. 더해 주시면 23400 오셔서 제가 몰래 계산을 했습니다. 4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58번을 일단은 1행에는 AA 3개, BB 2개, C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얘는 반드시 위에 쓴 거하고는 다른 걸 써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A들은 B와 C와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A 밑에 B, B, C 또는 이런 식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 이 둘은 같은 조각이 되고 같은 조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조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녀석들은 위에 A, 밑에 B, 위에 A, 밑에 B, 위에 A, 밑에 C에 해당되는 조각이 있을 거고 위에 B, A, 위에 P, A, 위에 C, A라는 이런 조각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입장으로 보면 같은 거의 느낌이기 때문에 2팩과 2팩으로 잘 나눠주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팩이 뭐
이런 계산에서도 6, 5, 30은 미리 빼주시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180이라는 계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많은 계산 방법에서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9번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장황해 보이는데 실제로 푸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제에서 확인되는 4, 5, 6에는 3개의 적힌 수압이 일단 5여야 되고 같은 색으로만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사실상 흰 공으로 이루어진 1, 2, 2냐 검은 공으로 이루어진 1, 2, 2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칸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녀석들로 나열을 하셔야 되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가는 상황들이 보여지면 이제 남은 공은요. 제가 지금 흰 공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흰 공 하나 그리고 검은 공이 1, 1, 2, 2. 숫자가 같더라도 흰 공과 검은 공은 당연히 구별이 될 거기 때문에 5팩으로 가실 때 같은 거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정답은요. 나눌 거 다 나누시고 얘는 3팩에 곱하기 5, 6에 30 보시면 돼서 180까지 오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문제를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항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대신 내신에서 이렇게 장황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어놨습니다. 60번 문제 볼게요. 파란색 의자가 4개, 빨간색 의자가 3개가 있습니다. 노란색 의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서 사이사이에 짝수의 개수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문제에서 파란색 의자와 파란색 의자니까 파란색으로 또 여흥을 좀 즐겨볼까요? 파란색 의자와 빨간색 의자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란색 의자, 노란이 없어. 노란색 의자를 어떻게? 그쵸? 이렇게 노란색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끼워 넣게 되시면 문제에서 노란색 의자 사이에 짝수개가 놓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노란색 의자가 처음 노란색 의자가 오는 곳을 유심히 봐주세요. 제가 색깔을 지금 이제 바꿔서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바꿔서 노란색 의자가 하나가 여기 있으면 짝수개 오려면 여기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물론 이거를 노란색 하나가 여기 있을 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노란색 의자 사이에 2개가 놓을 때 노란색 사이에 4개가 놓을 때 노란색 사이에 최대 몇 개? 6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노란색 의자가 앉을 수 있는 사이사이는 뭐만 결정되면 그렇죠. 이렇게 처음 놓이는 것만 하면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 처음 놓이는 게 여기 오면 어디 와야 된다. 여기 와야 된다. 이런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노란색 의자가 마지막에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6가지의 노란색 의자를 놓을 수 있는 방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다음 노란색 의자가 여기 4개가 오게 되면 반드시 여기 오면 되겠죠. 마찬가지 노란색 의자가 마지막에 놓일 수 있는 건 이 케이스 그래야 사이에 4개가 놓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따라서 노란색이 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의 상황밖에는 없겠네요. 마지막 요 녀석은 2가지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원래 우리가 모두 다 무엇을? 그쵸. 빨간색 3개와 파란색 3개의 의자들을 배열하는 방법 7팩을 4팩과 3팩으로 계산하는 35가 다 곱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35로 묻고 12를 곱하시면 될 테니 정답은 쉽게 나오겠네요. 계산은 좀 다 내신 대비에 맞춰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정답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61번에서는 두 개의 원기둥이 있고요. 그 두 개의 원기둥에서 아래로 갈수록 공의 번호가 커지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의 번호가 정해지면 넣는 순서는 이미 정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리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상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기보다는 네, 중복 순열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래서 둘 다 모두 두 개씩 범위를 가질 수 있고요. 적어도 한 개씩은 넣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쪽으로 몰빵되는 두 가지를 뺐더니 그게 2의 몇 승에 해당하는 8승에서 2를 뺀 거와 같더라. 따라서 n의 값은 8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62번은 사실 우리가 겨울방학 시점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내신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확인을 반드시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다가 되돌아온다 라는 기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원래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대칭이라는 위치에 대칭성이라는 부분을 잘 잡으셔서 문제를 쉽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지금처럼 밑에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야 서점으로 와 라고 했을 때 서점의 위치가 여기라 한 듯 가는 방법이 달라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를 받는 것들에서부터 다시 되돌아간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전화를 받는 위치에 따라서 서점의 위치를 내 진행 방향의 앞쪽 방향 그러니까 도서관 방향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상 요 녀석을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왔어요. 그때 지금 현재 여기 요 첫 번째 라인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그대로 서점은 1번 위치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 2번 위치에 온다라는 거 설명드렸고 그렇다면 세 번째 위치 요 그 가로선으로 썼을 때 세 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도서관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 위치하면 세 번째 위치 마찬가지로 마지막 도서관에서 바라보게 되면 또 가로선이 더 생기면서 이렇게 왔을 때 위치의 대칭성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서점에 가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내려가야 되듯이 여기에서 가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올라가셔야 문제의 올바른 서점의 세 위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될까요? 여기서 만들게 되면 네, 여기서 전화를 받았다라는 케이스에 해당되고 네, 6팩을 4팩과 2팩으로 나눈 6C4 얘는 8C4 얘는 8C 10C4인가요? 10C4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물론 규칙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거는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얘는 70, 얘는 210에 위치하면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 컨비네이션까지도 외우고 계시면 좀 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때요? 이 대칭성. 처음에는 오랫동안 생각하셔야 되지만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풀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296가지가 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래된 문제인데 최근 경향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얘는 나중으로 가면 독립시행 이런 이항분포로도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3만큼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나는 갈 수 있는 횟수의 총합은 5개로 정해져 있고요.
그때 1이 나온 횟수를 x번, 3이 나온 횟수를 y번이라고 하면 이 녀석들을 더한 값이 제가 위치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 b에 위치하게 되려면 4로 나눈 나머지가 이 녀석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되겠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라고 쓰실 준비 이렇게 사실상 이게 더 지금은 맞는 표현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K 대신에 첫 번째 1이 들어가면 그때야 1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야 사실 K에 1이 들어가기에는 횟수가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그냥 설명의 편의상 이 곳에 멈추려면 B라는 곳에 멈추려면 내 횟수의 총합, 내가 움직인 거리의 총합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어야 B에 멈출 수 있다라고 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x 더하기 y가 뭐이기 때문에 5이기 때문에 이 y는 하고 바뀔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y는 늘 짝수여야 해서 얘는 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이끌어 가시면 이 별표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예를 들어 5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9라고 할 수 있을까요? 9는 이 y가 4가 되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 등차 수열이잖아. 4를 더하시면 13에 해당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y가 얼마가 되죠? 8이 되면서 y가 4의 입장을 띄게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만약에 이 표현이 없었다면 두 바퀴를 돌아라는 말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 케이스도 해주셔야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두 바퀴라는 게 있어서 이 케이스만 되겠다라는 생각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2가 나오면 x는 저절로 3이 나오고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3팩과 2팩 정답은 1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지만 수능 문제여서 내신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저도 수록을 해놨어요. 옆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때 A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요. B를 선택은 두 곳 이상 선택해야 되는데 B라는 현수막은 4개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나머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4개의 여유가 있으니까 B를 더 설치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느낌이겠죠. B가 줄고 C는 최대 2개까지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5팩을 2팩과 2팩으로 얘는 5팩을 3팩으로 얘는 5팩을 역시 2팩과 2팩으로 나누어 주 나 뭔 짓을 한 거야. 네, 여기 4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5 20 30 그래서 정답은 55 보시면 되겠네요.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에서는 사실상 아까 우리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1점 슛, 2점 슛, 3점 슛. 그 문제가 사실 이 문제를 보고 만들어낸 문제일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C라는 거에서도 두 개의 사탕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나 이런 걸 세우셔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역시 점화식을 세우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총 n개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미 n개의 사탕을 뽑기 위해 버튼을 누른 방법의 수입니다. 그걸 자꾸 이 정의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자 자체가 내가 n번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다 그러니까 n개의 사탕이 내 손 안에 없어도 이미 한 걸로 치자. 그럴 것이다 라는 개수를 미지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 주머니에는 n-1개 딱 한 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한 개가 부족할 때는 반드시
네, A를 눌러서 한 개를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 이제 2개가 모자르면 B냐 C냐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채우시면 내 녀석은 이렇게 N개의 무엇을 사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들을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항 점화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3개만 잘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1개를 뽑을 수 있는 건 A를 이용한다 한 가지. 2개를 뽑을 수 있는 건 그렇죠? A, B 혹은 C 이렇게 3가지가 오겠네요. 괜찮습니까? 이제 3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A만 3번 눌러서 뽑거나 아니면 A, B로 뽑거나 A, C로 뽑거나 이런 형태인데 당연히 얘는 B, A, C, A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총 5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시면 네 번째 방법은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더하고 그 전에 있는 건 2배에서 더한다 하셔서 11가지. 괜찮을까요? 물론 지금 위 요 녀석에서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이항 정리를 2개만 알아도 분명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한 번은 더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5번째는 앞에 건 그냥 더하고 그 앞에 건 2배에서 더한다. 21가지. 그러면 A6은 43가지, A7은 85가지가 되면서 85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도 잘 확인을 해보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약간 단계별로 내가 그 다음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시행해야 될 때 이런 점화식에 대한 풀이들이 나오곤 있지만 점화식만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풀이가 길어지더라도 방정식과 그 해를 이용하셔서 푸셔도 무관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형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겠고 두 칸만 그리면 되니까 너무 길지 않게 갑시다. 그래서 현재 저의 위치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2,0까지 4번만 점프해서 갈 건데 갈 수 있는 길이가 1 또는 루트 2 다시 말해서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연히 이렇게 가로로 4번을 쭉 가시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쨌든 4번은 옆으로는 가셔야 가로로 이렇게 4번은 가셔야 되니까 루트 2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런 대각선의 루트 마찬가지 이런 루트 요 개형들을 쫓아서 가야 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올라가면 내려오시고 올라가서 내려오시고 이런 쪽으로 위로 2칸 아래로 2칸을 하셔도 똑같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적으로 얘는 한 가지 얘는 4팩을 같은 것을 포함하는 2가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가시면 원 상태로 올라온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가지 얘는 4팩을 2팩과 2팩으로 나누어 주니까 6가지 정답은 19가지가 되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것도 최단 거리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선들을 더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갈 수는 있는 길들이죠. 이 길 이용할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안 그릴게요. 이런 정도의 길들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꼭지점에서 쓸 수 있는지 봅시다.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네,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오는 방법은 요걸 타고 오느냐 요걸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2가지. 그쵸? 지금 한 번 더 요걸 타고 오느냐 요걸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2개를 결합한 2가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점에 오는 건 네, 한 가지. 괜찮아요? 이 점에 오는 방법은 이렇게도 모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올 수 있고요. 이렇게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쭉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빽하지 않은 방식 내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오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렇게 올 것이냐. 네,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의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빰빰빰. 네, 그쵸?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맞을 텐데 제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대각선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대각선 루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밑에도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한 가지. 진한 걸로 해야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여기 들렸다가 오는 거, 이렇게 들렸다가 오는 거. 여기를 확인하는 거 두 가지.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모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여기, 여기, 요 세 개의 경로가 모여서 세 가지. 여기도 사실상은 이용을 할 리가 없네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없겠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따라서 오는 두 가지. 천천히 해야겠다. 틀릴 것 같다. 네네.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올 수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가지를 따라서 여기도 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오느냐, 여섯 가지.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치? 그래서 늘 이렇게 점을 찍는 게 다가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쪽은 위에 있는 녀석과 대칭일 거예요. 여섯 가지. 마찬가지 두 가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일곱 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6개에서 오거냐, 7에서 오냐, 6에서 오냐. 이기 때문에 맞았으면 좋겠다. 네. 12 더하기 7 하셔서 19. 정답은 원래대로 나왔는데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내신에서 뭐가 떠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최단거리 문제의 조금 더 심화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 센 수준에서도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입체 도형을 잘 못 그리는데 지금도 망한 것 같아. 좀 진하게. 다음과 같이 뭐 전개도로 주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녀석을 입체 도형으로 다시 조립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더 이상 막 변신되거나 이러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만 하나만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런 도형은 이 안에 없죠. 그치? 이 안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어디는 돌아다녀도 된다고 했죠? 네, 점선은 돌아다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길은 있어. 그쵸? 이 길도 있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어요. 이 길도 있습니다. 이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입체 도형의 어느 쪽으로 파고드는, 그렇죠.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경로들은 없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그림을 좀 대충 완성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A가 조립을 하게 되면 여기 있을 거고요. B의 위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럼 A의 위치에서 이렇게 가는 거 2번, 앞쪽으로 당기는 거 2번, 내려가는 거 2번. 이런 식으로 가시면 B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런 모양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6팩을 2팩과 2팩, 2팩으로 이렇게 다시 나눠주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쵸? 아까 이런 경로는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 중심을 지나서 가는 방법의 수 A에서 요 값을 P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가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죠.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3패, 갑자기 봐야겠어. 3패, 마찬가지 P에서 B로 가는 방법도 대칭적으로 한 번, 한 번, 한 번씩이기 때문에 3패. 같은 것이 없어서 그냥 나열만 해주시면 되는 상황, 그걸 빼주시면 다음과 같이 갈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문제에서 이런 전개도가 아니라 그냥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로 이렇게 몇 개를 이용해서 8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A부터 B까지 가라 하고 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이 중간을 파고드는 길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계산 잘 해주시고요. 정답은 54, 2번 나오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68번 문제에서는 최단결 경로로 가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B까지 가면서 한 번 지난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B를 이렇게 진입하는 거는 C로 가는 경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가보셔도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A에서 B를 이런 경로로 와서 C로 가는 경우 에서 여기는 2가지밖에 없고요. A에서 B로 가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B로 가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B에서 C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서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기점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을 챙겨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써보는 걸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해볼게요. 1. 일단 첫 번째 걸 풀어야 되니까 1, 1, 1, 1, 1, 2, 3, 3, 6, 6 그대로 오겠죠? 얘는 요걸로만 올 수 있죠? 요걸로만. 그 다음에 7, 13, 2, 9 그래서 여기가 22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와야 되는 건 22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B에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지금 어느 경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안에서도 정답은 찾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이 안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치? 내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가지고 가야 될 때 근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13일 것 같은데 B로 오는 방법의 수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 4가지가 왔습니다. 곱하기 그럼 다시 한번 꼭 나가셔서 C로 가겠다 라고 하면 그때의 방법은 또 한번 연습을 할 겸 지우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3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여기 왜 세 가지예요? 네, 한 가지, 네 가지, 일곱 가지, 두 가지, 여섯 가지, 13가지 이렇게 나왔죠. 이런 감들이 좀 없으신 분이 이렇게 다시 푸시면 되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4로 다 묶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4 곱하기 1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3, 4 곱하기 24. 훨씬 계산이 늘 하던 계산으로 바뀌면서 편하게 3번 96 나온 것 같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훨씬 기출이 많아서 저도 좀 힘드네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물론 이런 것들 이렇게 완성을 해볼까요? 완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방법 중에서 P, Q, R을 지나서 가는 방법의 수들을 빼주시면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숫자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와봤어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냐? 이게 12 팩토리얼이에요. 와, 12팩을 6팩과 6팩으로 나눈 가운데 PB로 가는 게 한 가지, RB로 가는 것도 역시 한 가지, 이제 Q를 지나가는 경우들을 빼시면 되는데 지금 다 겹칠 수가 없는 거 맞니? P를 지나면 Q를 절대로 지날 수가 없고요. R을 지나면 Q를 절대로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어서 조금 더 그래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얘는 6시의 3에 해당하는 20의 제곱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 계산, 이건 처음이다. 9, 8, 6, 5, 4, 3, 2, 1. 지울 거 지웁시다. 나 지금 떨고 있어요. 왜요? 네. 계산을 하시면 얼마야? 924? 522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에서 빼는 방식도 생각을 해드렸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찍는 여길 지날 때, 여길 지날 때, 여길 지날 때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해서 이제 새롭게 파란색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P1, P2, P3, P4 이렇게 지날 때를 기준하시면 역시 겹치지 않고 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대각선 라인에 있으면 이곳을 지나면서 동시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빼는 것도 겹치는 것도 없어서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70번 문제입니다. 네,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교과서에도 비슷한 문항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이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치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다리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대요. 당연히 이 다리를 건너서 갈 때와 이 다리를 건너서 갈 때를 기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 하게 되면 여기서 각각을 그래도 A에서 첫 번째 다리 P1을 지나 P2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걸 P1, P2라고 하고 Q1, Q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만 감을 잡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팩을 3팩과 3팩으로 하면 P1까지 갈 거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 다리를 건넙니다. 그러고 나면 4팩을 3팩으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결과 80 나오겠네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A에서 Q1을 지나 Q2를 지나 B로 가려면 A에서 Q1으로 가는 경우는 6팩을 4팩과 2팩으로 나눈 6C4
15에 해당될 거고요. 이번에는 계산을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4C2 6에 해당하니까 90 됩니다. 더해주면 171번이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넣어놓은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에서 A에서 가다가 B씨에서 연락을 받아서 B씨를 지나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은 또 없어서 조금 고민을 저도 많이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D를 여기로 옮기면 괜찮나? 근데 그렇게 하면 D를 지금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지금 쭉쭉쭉 그냥 D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 BC라는 지점은 지났지만 가로선은 지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A에서 BC까지 가려면 아래로 4번은 무조건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4번은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이쯤 B와 C라는 녀석의 두 구간 이상을 지나게 되는 상황들이 위치하게 되겠네요. 그러려면 가로선이 무조건 2번 이상 올 것 같습니다. 이때 당연히 어떤 상황? 이 중간중간에도 이 사이사이에도 다 뭐가 끼울 수 있어요. 가로가 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상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가로선은 8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한 개를 더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한 칸, 옆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그리고 나서 두 칸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한 칸, 옆으로 두 칸. 이 가로가 2개 있었으니까 두 칸, 위로 한 칸, 옆으로 위로 다시 한 칸. 뒤로 오네요. 그러면서 2구간 이상. 이 느낌을 계속 포착을 한 겁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식을 세우게 되려면 그쵸. 뭔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중복조합이 떠올라서 여기 오야 하는 걸 x1, 여기 x2, x3, x4, x5, x6, x7, x8, x9까지 쓰면 x1부터 x5를 지나 x9까지의 총합은 가로선 8개를 사용해야겠다라는 방정식이 세워지고요. 5에는 2개 이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6이 되고 9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 중복 조합으로 9H6이라는 정답 바로 문제를 푸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4 컨비네이션 6이 나올 것 같고요. 계산 결과는 미리 계산해 본 결과 3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72번은 A를 출발해서 B를 지나 역시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 되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삥 둘러서 왔을 때하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하고 케이스가 달라지겠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기까지 한 가지 방법으로 오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6가지 방법 4C2의 방법을 C로 갔다가 4C3의 방법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래서 64, 24의 방법으로 B에 진입하는 방법이 1일 때를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이 지점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5가지에 해당되죠. 그리고 한 가지로 B에 가게 됩니다. 반드시 B에서 나올 때에는 아래쪽으로 나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지점이 잡히게 되고 이때 3가지 다시 C에서는 똑같이 4가지에 해당되니까 이건 공통되는 인수로 또 확정이 될 수 있겠네요. 얘는 60가지 정답은 44가지 2번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C에서 가는 방법의 수는 늘 네 가지잖아요.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이렇게 지우고 나면 정답은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없거나 하실 때에는 이런 배수의 판단력들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함수의 개수입니다. 어려운 함수의 개수만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정도는 해결을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함수의 개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1학년 때 범주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원소가 8개인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4개, 4개를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8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너는 정의역해. 그리고 나면 당연히 남은 4개는 치역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질까요? 그러고 나서 1대1 함수를 대응만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쓰면 8P4 되는 거 맞니? 그래서 8765 곱한 1680 오시면 되겠네요. 74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치역들을 다 곱한 게 아니라 함수 값을 다 곱했더니 8보다 라고 했어요. 주어진 숫자들을 보아하니 1의 개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좀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x가 a, b, c, d가 모두 1로만 이렇게 대응했다 치자. 그러면 주어진 fa, fb, fc, fd의 값은 얼마죠? 네, 1밖에 안 됩니다. 안 되네. 따라서 주어진 상황들을 1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편으로 가져가시면 쉽게 해결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이 3번, 4번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1이 3번인 경우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1이 2번이게 되면 반드시 이쪽은 3이 2번 오셔야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이 1번 오게 되면 어때요? 2, 2, 2 이렇게만 돼도 다 되죠. 이것도 다 가능한 방법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에 뭐가 오더라도 이 제일 작은 녀석이 오더라도 아니면 그 중에 3이 섞이더라도 얘는 다 가능할 것 같고요. 1이 아예 빵번 온 게 되면 무조건 얘도 됩니다. 그 케이스들을 살펴보시면 얘는 1이 2번, 3이 2번 온다고 했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6가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녀석은 1을 선택한 치역을 한번 골라줄까요? 4개 중에 하나, A, B, C, D 중에 하나는 1로 간다. 나머지는요. 2와 3 중에서 골라.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32가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2와 3 중에서 골라. 라는 16가지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32 더하기 22 하셔서 정답은 54. 4번 오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75번. 1, 2, 3, 4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다시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 중 짝수의 개수는 1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원래 치역의 원소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원래 치역의 원소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류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치역의 원소가 이렇게 1, 2, 3 이어서 짝수가 원래 하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치역이 안 되는 걸 안 썼어요. 그런데 치역의 자체에 이렇게 짝수 자체가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쪽에는 반드시 이 녀석이 치역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반대로 둘 중에 하나만 2가 선택이 되든 아니면 4가 선택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다음처럼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전체적인 대응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역이 3개니까. 네.
4개의 원소를 3개로 분할하여 3개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응하고 있어서 치역이 됐다면 합성함수의 치역으로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잠깐 끊어서 생각을 꼭 해보세요. 언제는 안 되지?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4만 우리의 원래 치역이 안 됐던 녀석이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저 아무렇게나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누구는 2는 4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왔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1, 3은 되지만 2는 되지 않았던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빼줘야겠다. 4만 2로 대응할 때. 그럼 4가 2로 대응하는 거니까 한 가지겠네요. 그 다음에 1, 2, 3은 누구 보고 대응하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1과 3한테 대응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 3 모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만 간 거, 2로만 간 거를 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됐니? 그래서 전체 요 계산은 4C2, 6으로 하시면 되고 36 나오겠네요. 36 빼기 6 하시면 30가지입니다. 이때 요 짝수인 치역이 되는 건 2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곱하기 2는 나중에 합시다. 두 번째 녀석은 이렇게 원래 함수의 치역으로 짝수가 2개 있으면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여기를 4, 3, 3의 누구를? 그쵸. 2 또는 4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제가 얘를 2로 간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 2, 4는 1, 4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 3이 2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치역으로는 2가 등장하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로는 1이 이렇게 되면서 치역으로 이렇게 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전체에서 빼기를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합성함수의 치역으로 2가 나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짝수가 2개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1이 1일 수도 있고 홀수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2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 또는 4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원소들은 2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수함수가 나머지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치역이 3개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12개. 처음 거는 요 치역이 2냐 4에 따라서 2배, 밑에 있는 건 이 홀수가 1이냐 3이냐에 따라서 2배여서 42를 2배한 정답 84 오시면 되겠네요. 정답 있나요? 2번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에요. 힘내주시고 76번 문제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A에서 B로의 함수 F가 소수가 3, 2, 3, 5는 다른 함수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2, 3, 5에게 먼저 선택을 하고 1, 4, 6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162, 정답은 2번이겠네요. 7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1학년 내신 하면서도 한 번 이상은 봤을 법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진 1, 2, 3이라는 정의역, 1, 2, 3, 4라는 그 다음 함수의 치역, 그 다음에 0과 1이면서 또 G라는 함수에서는 Y가 정의역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가 조건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여야 돼서 3개의 원소가 지금 제가 묶어주는 요 녀석이 Y이면서 여기는 fx의 값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G의 치역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서 합성함수의 치역도 뭐여야 돼요? 네, 얘가 다 나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미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 치역이 뭐가 나온 게 0과 1이 나온 게 분명하기 때문에 4는 프리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주어진 상황에서는 위배되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이렇게 따로 놓을 녀석을 구해주시고 나머지는 1대1 대응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개의 원소한테는 야, 상수함수 만들지 말고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골라. 대신 한쪽으로만 몰빵하는 건 안 돼. 라고 지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마지막 아까 자유를 준 한 개의 원소가 있었죠? 그 녀석도 0과 1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함수 g도 완벽하게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풀어본 문제일 거라서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모의고사로도 킬러 문항으로 나온 문항이라 살펴주셔야 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중앙고 기출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정으로는 다음 주에는 제가 기출을 이 상태로는 좀 안 되겠어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하는 애들은 하고 아예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중간 점검을 한 이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진고가 확률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진도는 좀 빨리 빼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잘 안 듣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 내가. 그래서 빨리빨리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뭐는 암호는 4월은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어떨까요? 곧 4월이에요. 그쵸? 그렇다고 3월을 날리시면 안 되고요. 숙제는요. 지금 77번까지 했으니까 106번까지도 1차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앞부분은 좀 쉴 수 있어서 빨리빨리 하면서 가져가시고 사실 중복조합만 잘 해결하면 이항 정리는 뭐 나오는 문제들만 나오고 있고 기출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내신 대비가 별거 할 게 없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조합하고 여러가지 순열 파트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